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온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소식만 전해드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문 대통령의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전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을 국빈 자격으로 순방하는데요. 전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방문 나갈 때마다 박 대통령을 향해서 세금 써서 여행 다니냐고 비난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여러분, 지금 문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부인인 김정숙 여사까지 온갖 구설수에 휘말린 문 대통령 쪽이 더 심해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입니까? 뭐 여기까진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태국 방문 이틀을 앞두고 태국 유력 일간지 방콕 포스트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여전히 북한 발악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청한 것을 제의했다고 밝히면서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1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 해도 지금 조국 후보자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입장 표명도 없는 분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대체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물론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문제는 북미 간 대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이며 아시안 국가들과도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지금 북한이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 이런 욕설이나 하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쯤 되면 정말 진념인 건지 집착인 건지 뭔지 저로서는 정말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자 기자가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약속했냐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의 대답은 김정은은 작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로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직접 분명하게 밝혔다. 핵 대신 경제 발전을 택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정은 스스로 밝힌 의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거 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경제 협력으로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 이쯤 되면 그냥 니들 뭔 말을 하든 간에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갈 것이라고 고집 부리는 것 말고는 문 대통령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국정 정반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가질 행동은 도저히 아닌데 말입니다. 최근 문 대통령은 26일에는 농협은행에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국내 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출시한 NH 아몬디 필승 코리아 국내 주식형 펀드, 속칭 필승 코리아 펀드에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기도 했고 27일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넥소라는 수소차를 관용차로 채택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목은 온통 조국 후보자에게 쏠려 있는지라 상대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라 집안 단속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조 씨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올려서 여러모로 논란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준용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민 씨에게 그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자들이 달려드는데 혹시 한마디 실수할까봐 숨지기고 숨어다니고 있다면 저는 그랬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 자신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문준용 씨는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 사람들은 아마 그를 조국의 딸로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을지 모르며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중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될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의 수가 아주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문준용 씨 역시 온갖 의혹에 얽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문 씨가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 씨는 앞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한참을 달려야 자랑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아직 졸업도 못한 젊은이에게는 오랫동안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밖에 작동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안다. 그가 받는 고통과 앞으로의 불이익은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에 너무 작은 틈새에 끼어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할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틈새를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 같다. 몇몇 사람들은 그 틈새가 안 보이는 걸 악의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 이건 부당한 게 맞다. 이렇게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문준용 씨는 지난 2006년 고용정보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때 귀걸이를 낀 사진을 내고도 합격했다. 2명을 모집하는데 딱 2명만 지원했다는 온갖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물론 대선 당시 국민의당 측에서 증거라고 내밀었던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 맞습니다만 당시 의혹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또 최근에는 코딩 교재를 초등학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주소가 아닌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의 주소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초중학교 1840곳에 단가 10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납품해 184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문준용 씨 본인은 아니지만 여동생인 문다희 씨 역시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동남아시아로 갑작스레 이민을 갔다는 등 온갖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드님의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옹호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문 대통령께서는 느긋하게 해외 순방을 가실 것이 아니라 조 후보자 때문에 악화된 민심을 챙기고 집안 단속부터 하시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또 이런 말을 한다고 대부분은 저를 토착 외고나 친일파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국내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일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도 한가롭게 외유성 순방이나 나가는 분을 사람들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해야 할 일도 안 하면서 해외 순방이나 즐긴다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해외 순방은 그만 좀 다니시고 국내 일부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조국이라는 불도 끄지 못하면서 북한이라는 큰일을 해결했다는 망상은 그만하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